뉴스 코멘터리 막전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무슨 뭐 제왕적 대통령 그 문제가 완결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오세훈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훈수를 많이 두는 모양새인데 김종인 위원장의 훈수 정치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준일 기자.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 다음 날 바로 당을 떠났죠. 네. 토사구팽. 예, 사냥개는 사냥이 끝나면은 이제 가마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이 아는 거고 네. 그 전에 이제 용도가 이제 폐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사실 지금 야인으로서 지금 판을 흔든다라는 거고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느냐 이게 네. 가장 큰 관건이고 윤석열 총장은 아직 등판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운동을 대신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특히 이제 야권 단일화가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국민의힘 누군가의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를 또 이제 흔들어주면서 민주당도 흔들면서 그리고 제3지대로 뭉칠 수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도 흔들면서 다 흔들면서 지금 가고 있다. 결국에는 대선 이기려면 나밖에 없다. 국민의힘으로는 대선 못 이긴다는 메시지를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계속 발신하고 있는 요거 메시지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총장이 여기 앉아서 듣는 게 더 크겠네요. 그렇죠. 김종인 전 위원장의 모든 메시지가 저는 수신자가 다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수신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또 우리가 모르는 문제지만 그렇죠. 발신하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걸 언론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띄우는 메시지입니다. 아하. 쟤네 봐라 나 없으니까 바로 망가지지 않느냐. 너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나. 나랑 있으면 쟤네 다 먹고 흡수하고 대선 이길 수 있어. 이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는 것인데 이 메시지에 힘이 빠지려면요. 네. 국민의힘이 개혁하면 돼요. 개혁을 해야 된다. 김종인 전 위원장 있을 때처럼 호남 가서 당대표나 지도부가 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네. 그리고 뭐 중도화 전략, 젊은 층과 가까워지는 전략 계속 추진하고 시도하면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당 밖에서 이 메시지가 그냥 아유 영감님 왜 저러시지가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바로 뭐 서병수 의원 나와서 탄핵 잘못됐다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징역형의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김종인 전 위원장 말이 다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예측을 잘하고 뭔가 의표를 찔렀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못하고 망가지니까 상대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메시지가 더 돋보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훈수, 독설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 좀 짚어보면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내대표가 요걸 엄청 얻어먹고 있어요. 지표까지 나왔는데 작당은 당을 만드는 게 작당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해서 이겼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아니면 당선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라고 이런 얘기를 못하죠. 오히려 본인이 실기한 것이 되니까. 일단 본인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일단 자신이 승리했었던 이력을 다시 한 번 더 계속 되짚고 있는 거죠. 어차피 내가 밀었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으니까. 살짝 정치계의 히딩크병인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이 팀을 이끌어서 성공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고 나서 한국 대표팀이 안 좋아지면 멀리서 계속 훈수를 두는 거죠. 히딩크 그랬었나? 지금 이 감독보다는 내가 더 나을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당내 사령탑은 지금 주호영 권한 대행이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능력도 별로 없었고 사실 내가 다 한 거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당대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당대표 됐을 때 불보듯 뻔하다.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사인해주고 결국은 너네들은 나를 다시 부를 수밖에 없을걸?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김종인의 I'm still hungry.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당내 중진들이 다수 안철수 대표에게 우호적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뭐 적극적으로 뭐 작당을 했는지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는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분위기가 처음에 여론조사에 보면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시장보다 우위로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이참에 안철수 대표를 보수 진영
진영으로 끌어들이자 이런 목소리가 특히 중진들 위주로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중진들한테 전화 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단일화 이 국면 아주 치열할 때 그냥 네가 포기해라, 양보해라 이런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아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하소연을 하자 김종인 전 의장이 내가 정리해줄게 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막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뒤바뀌었잖아요. 물론 윤석열 전 총장 사퇴나 LH 효과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로 상징되는 중진들이 도와준 게 아니라 발목을 잡았다. 이런 사람들이 당권을 가져가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하나가 더 있는데 합당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권한대행인데 지금 당대표 나오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거 즈음에서 앞뒤로 해가지고 합당을 해가지고 이거를 본인의 성과로 해가지고 당대표로 나가려고 해서 이제 상당히 접촉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불쾌했다. 그러니까 나를 제쳐두고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합당을 하고 결국 내가 안철수 대표 싫어하는 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약간의 그 배신감도 정치권에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4월 26일 이제 신동아 인터뷰에서 오세훈 두고 중진들이 계속 장난질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방패 역할을 해줬다. 라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해줬어요. 오세훈 시장은 해줬네.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같이 아마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는데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뭐 본인 스스로는 아마 믿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마음을 참 알기가 쉽지 않은 게 네. 이 당 비대위 티타임에서 이 김 위원장이 상임 고문 자리를 단칼에 거절했답니다. 네,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주 원내대표가 다시 모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쫓겨났다,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또 이제 그 말에 또 서운했다. 또 서운한 거예요. 아, 참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야 맞는 건지. 저는 서운한 게 당연하다고. 아, 서운합니까? 정치권에서 가장 쓸모없는 직함이 자문위원, 상임 고문 이런 거거든요. 고문이 말고 딴 거를 시켰어야 돼요. 예를 들면 막장마크 시청률 엄청 잘 나오고 유튜브 구독자 100만 됐는데 네. 박주민 변호사님이 나 이제 역할 다 했다 물러나겠다 하는데 저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작진 예를 들면 변호사님 없으면 우리 망해요. 되게 서운하네. 막장마크 망해요. 변호사님 계속 있어 주세요 해야 못 이기는 척 앉아 있거나 아니면 나갔다가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 건데 딱 나간다고 하니까 MC 장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는 모시는 일 없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안 돼. 속상하네. 얼마나 화가 나요. 딱 와닿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 이유를 들었는데도 벌써 MC 장원을 미워하면 어떡해요. 너무 좋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나를 조호영이라는 거잖아. 조호영. 너무 미워요, 갑자기. 나 진짜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너무 비슷하고 쓰시는 거 같아요. 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해가 딱 되네요. 네. 김종인 위원장 독설 중에 눈에 띄는 게 이거 막 이런 말 쓸 수 있냐 모르겠는데 꼬붕 이런 말 썼어요. 야, 이거 심하지 않나요? 뭐 실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내 세력 견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현재 무소속이지만 계속해서 외곽에서 단일화할 때 안철수 후보가 잘 되길 바랬다. 그리고 대구에서 아주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절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정말 그런 공교로움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인데 그 정도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기를 홍준표 의원은 바랐습니다. 왜냐면 또 하나의 대선 후보가 서울시장에 발목 잡히길 바랬을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속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다 지켜보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이고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을 때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으니까 이걸 견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 우리 이 김종인 위원장의 뭐 독설 아니면 훈수, 쓴소리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중진들은 다 싫어하죠. 다 싫어합니까? 3선 이상의 중진들은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반면 초선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분이 참 직설적으로 하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이제 와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말 좀 예쁘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신저에 대한 감정을 내려놓고 메시지만 보면 전 틀린 말 한 적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중도화돼야 된다. 젊은 층과 가까워져야 된다. 호남을 껴안아야 된다. 김종인 전 위원장 체제에서 국민의힘은 아주 특이한 제도가 생겼는데 제2의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요. 현역 의원들이
각각 호남 당협위원장직을 한 번씩 더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말고 호남도 챙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호남을 그냥 아예 포기했죠. 신경도 안 쓰는 포기하는 그런 정당이었는데 지역으로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를 들면 서울의 지역위원장이라 해도 내 세컨 이제 두 번째 지역이 호남에 어디가 생긴 거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 체제 때. 그럼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보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변화의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았나. 수용하는 것은 알아서 저는 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여기서 그걸 안 해도 차기 지도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쓴소리를 유일하게 비껴나간 인물이죠. 바로 윤 전 총장인데요. 몇 명 있어요? 뭐 근태섭, 네. 윤석열, 초선 의원들도 다 비껴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윤 전 총장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본인이 마크롱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크롱이 검사인가요? 아니죠? 그렇진 않죠. 마크롱은 이제 프랑스 사회당에서 장관하다가 나와서 본인의 독자적인 앙마르슈라는 정치 세력을 만들었는데 일단 국민적 인기에 힘입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앙마르슈가 프랑스 총선에서도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당 자신을 장관으로 기용했던 올랑드 전 대통령한테는 배신자 소리도 들었어요. 이런 건 좀 비슷하죠. 윤석열 전 총장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줬는데 독자적인 어떤 정치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마크롱이나 앙마르슈 이야기를 한 건 지금 기존의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발신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신당이 독자적으로 국민의힘과 아예 연결고리가 없는 신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깥에서 예를 들어 김종인, 금태섭, 윤석열을 뭉치면 결국 대선 레이스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 주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국민의힘과 뭐 합당 등의 형식을 취할 때 오히려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이 신당이 국민의힘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지대가 없다는 말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니다. 그 말은 제3당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1야당 먹겠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만 있으면 그리고 자신의 지략이 있으면 충분히 제1야당을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국면의 선택권은 역시나 아직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있는 계속 것이고요. 메시지 얘기를 했잖아요. 메시지를 하는데 두 사람이 이거 발신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 측에서 발신은 계속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라든가 일십 아닙니까 혹시? 예를 들면 수신 거부 아닙니까? 이런 시사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도 참 즐겨 본다고 하더라고요. 측근들에 의하면 다 듣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답변은 안 한다는 거죠. 현재 단계에서 직접적인 교감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 채팅창에 보면 일이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답은 없다. 저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그 정도. 아니야 눈웃음 표시 두 개만 딱 온 거야. 이모티콘 하나. 나 이만큼 보냈는데. 자 그러면 두 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윤석열 전 총장 마크롱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마크롱이 재무부 산하의 금융조사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따지면 기재부 출신이에요. 그렇죠, 기재부. 기재부 출신이라서 이제 검찰 출신하고 그거와 다른 점이 있고 마크롱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정치 혐오가 강해져가지고 좌파 우파 다 못 믿겠다 그래서 마크롱이 이제 중도파에서 66% 2차에서 66%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이 된 거죠. 자, 근데 한국은 결선 투표제가 없어요. 그 대신에 단일화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이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봤듯이 뭐냐면은 끌려가는 힘이 있어요. 제1야당한테. 뭐 야당하고 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 나가던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한테 이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이 단일화에.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아까 장혜찬 평론가가 얘기했지만은 제3지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1지대, 2지대 하면 3지대는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정치 세력이다. 그리고 우리가 2지대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 견인력을 그러니까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어찌됐든 가능성을 봤을 때 마크롱만큼 높지는 않다. 마크롱 같은 경우는 대통령 2017년에 취임했는데 2012년부터 14년까지 대통령실에서 경제보좌관으로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근무 이력이 있고요. 정치 경험이 있네요. 여러 가지 정치적 숙련도와 맥집도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참. 보통 두 사람을 비교하면 뭐가 비슷한 게 있어야 비교를 하거든요. 비슷한 거 있어요. 그 아내가 이슈가 된다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건 밖에 방송 못 하겠는데. 완전히 아니 왜 제가 무슨 말 했는데요? 왜? 아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조사 다 했는데. 저 문제는 계속 당신이 있었어 이 양반아. 저번에 다 했는데. 이 양반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이야. 막말을 하네. 문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이슈라는 생각 저는. 아내가 하여튼 눈에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크롱이 신승을 했고 떠오른 혜성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해서 그냥 비교한 것 같은데 닮은 점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은 마크롱을 선택했던 프랑스 국민들이나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거대 양당이 실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한번 쓰러졌으면 좋겠다는 건데 마크롱 악마르슈가 사회당과 공화당 전체의 몰락을 가져온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다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만 수사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보수의 적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다. 중도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을 선택하는 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이 구기득권이나 구적폐들도 같이 쓸어줄 만한 인물이다. 이러한 어떤 기대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유사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쳤다고 했지만 곰탕 특검할 때는 가만히 계셨어요. 시루를 본다는 거죠. 시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수사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독설, 훈수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될지,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계의 어떤 입문이라든지 발걸음 아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짚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분 조짐을 보이는 이슈가 또 있죠. 한동안 잠잠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또 소환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당내 갈등 소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저 당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보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들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거든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불과 3주 전에 김종인 체제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상황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딱 떠나버리니까 바로 사면론, 또 거기다가 탄핵 잘못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계속 지고 있다가 오랜만에 한번 이기면 아드레날린이 과하게 분비될 수가 있어요. 전 그런 상태라고 보거든요. 본인도 지금 여쭤보면 아드레날린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아까 이제 MB 장원이랑 싸운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과하게 분비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분을 보면 여전히 과거의 친박계가 지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 지역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처럼 강한 캐릭터가 이걸 억누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들이 튀어나올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서병수 의원의 이 돌출 발언이 좀 빨리 진압이 됐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면 요구는 더 안 할 거라고 했고, 탄핵에 대해서 부당함 주장한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 한 사람만 외딴 섬이 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당대표 선거 앞두고 친문 강성으로 목소리가 나듯이 똑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당대표 앞두고 계속 그 목소리가 날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당이 색깔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꺼낸 것은 너무 우리가 국민들께 비춰주기에 저 당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보다 라는 인상을 주기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좀. 자, 선거에서 만약에 졌다면 이 사면론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김재섭 비대위원 30대고요. 지역구가 이제 강북 쪽 도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서 목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김재섭 비대위원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국민의힘이 대선 이기려면 30대 민심 계속 잡아야 되고, 이 강북구, 강북 지역에 도봉 이런 쪽에 민심 잡아야 되잖아요. 이번엔 잡았는데
이기자마자 나온 이야기가 사면이면 네. 그 민심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론을 김재섭 비대위원이 적절하게 잘 말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나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는 사면론에 좀 힘을 실는 느낌이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사면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은 국민 화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사면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분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당권 주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코어 지지층을 잡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 오세훈 후보의 승리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당심이 아닌 당 바깥에 있는 민심이 오세훈 후보를 향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지난 황교안 대표와 당대표 선거를 따져보면 그때도 일반 민심은 오세훈 후보가 이겼습니다. 근데 당심에서 압도적으로 황교안 후보가 받아서 이제 당대표가 됐거든요. 지금 똑같은 걸 당대표 후보 주자군들이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일단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코어층은 사실 아직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TK 지역이라든지 강성 보수자들은 이 탄핵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원으로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표심이 몰릴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가까스로 2등을 했지만 3등이었던 김진태 후보는 거의 태극기 부대와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표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태극기 표. 그러니까 그 표가 아직까지 당에서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이 압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민심이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심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는 서병수 의원 이 발언했다고 우리가 탈당시키거나 제명할 수는 없지만 다음번에 공천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했고 아무리 중진이고 해도요. 이 정도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5선이나 했다는 게 좀 신기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잘 안 됐구나. 서병수 의원 같은 분들이 중진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은 전당대회 룰을 보면 왜 이런 발언 등을 하는가가 나오는데 이 대선은 100% 민심으로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당대회 룰 보면 국민의힘은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입니다. 7대3입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9대1이에요. 그렇죠? 그 구안에서 대의원 권리당과 나눠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선거 한쪽은 졌고 국민의힘은 이제 겨우 한 번 이겼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강성 메시지가 많이 나올까? 결국 전당대회 룰 때문이에요. 곧 있을 전당대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좁히는 게 모든 당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 투표 비율도 최소한 5대5 또는 국민 민심 여론조사의 비율이 더 높아져야만 이런 식으로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서병수 의원은 당대표 자체는 불출마했습니다만 본인이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겠죠. 주요 당권 주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당내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의 20대, 30대 이 MZ세대가 바라보는 사면의 이미지가 어떤지 좀 보면 굉장히 이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면해주면 골프 치러 다닌다. 약간 이런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면받고 골프 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게 사면 자체에 대한 반감을 좀 갖고 있는 분위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10대, 30대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니 내가 탄핵을 시켜가지고 내가 한 건데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사면을 해? 이거예요. 이 정서.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류가 표를 계속 얻어야 되는 그 양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문 대통령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안고 가야 된다. 부끄러운 부모도 부모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제발 좀 혼자 안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같이 나는 안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다 같이 안고 구렁텅이로 빠지지 말고 홍준표 전 대표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분이라면 좀 큰 그림을 보시고 큰 정치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한테 딱 메시지를 던지는 할 말은 나는 서병수 홍준표 다 깐다고 나는 할 말은 하는 장해찬. 장해찬 데스노트 나옵니까? 저는 이제 장해찬 평론가가 이제 보수 패널이고 제가 진보 패널인데 늘 있지만 항상 이 정권 들어서는 제가 이제 방어적인 입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탄핵 얘기나 사면 얘기 나올 때마다
늘 항상 저는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탄핵은 정당한 것이었고 사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끔씩 나도 이렇게 흐뭇할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 들어주기 막 싫을 때도 있는 거죠. 같은 진영이라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창석 평론가와는 다르게 저는 서병수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표도 까는 거죠. 아니 저도 서병수 의원이랑 홍준표 의원 깝니다. 자기 편을 까야지. 자기 편 까세요. 네. 아 많이 깠잖아요 오늘. 자, 민주당 패널도 민주당 쉴드가 안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였죠? 부동산 이슈는 참 방어하려 해도 힘들다. 저 당분간 또 SNS를 못 하겠네요. 왜 정부세 왔나?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숨통을 틔워주라는 말인데 약간 저는 야당 패널인 줄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막 빛내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포인트 잘 잡아야 됩니다. 네. 지금 20대, 사실 제가 최근에도 20대를 만나봤는데 주제 3번에도 주제 1번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내가 정책 짰습니까? 때가 되면 슬슬 나오는 사면론, 또 국민의힘을 내분으로 갈 수도 있게 만드는 사면론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새로운 시간에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목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여러분을 찾아가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요일이라고요? 토요일입니다. Saturday. 시간 7시 55분. 자, 5월 8일 저녁 7시 5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의상에서 기분이 나타나거든요. 의상이 좋아 보여요. 네. 민주당 상황이 좋을 때는 제가 정장에 넥타이를 깔끔하게 메고 오고요. 안 좋을 때는 귀찮아서 목폴라티 입고 옵니다. 지금 바뀌었죠? 지금 보면 제가 목폴라티 입고 저기 이제 신경 써서 제가 사실은 4월 7일 이전에는 빨간색 넥타이를 잘 안 했는데 네. 이제는 뭐 스스럼 없이 빨간색 넥타이, 핑크색 넥타이 당 색깔 비슷한 넥타이. 뭐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OB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